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 사건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이 헤어지자는 불륜남에게 집착하며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1968년에 태어난 양이샤라는 상하이 여성입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합니다. 1990년대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이샤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격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마라는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양이샤는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녀를 실망시킨 것은 샤오마가 바람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이샤는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실제로는 극단으로 가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가전제품을 파손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1991년 가족은 남자를 소개하며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아춘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문제가 이어지며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양이샤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친정집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은 심해지고 관계는 부진했지만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나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실망을 느끼며 다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감정적 기반이 없었고 서로 양보하기를 거부했으며 사소한 집안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1995년 남편과 끝없는 다툼에 지친 양이샤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이웃에 사는 40세 윗거추를 만나게 됩니다. 양이샤와 윗거추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진흙을 파고 소꿉놀이를 하던 부끄러운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윗거추는 양이샤보다 13살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으나 예전에는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윗거추는 양이샤가 슬픈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부의 애로사항을 알게 된 윗거추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위로합니다. 윗거추는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샤오리준이라는 딸이 있으며 딸은 양이샤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1995년 말 두 사람은 도덕의 굴레를 벗어나 연인 관계로 발전해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끈끈한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이샤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양이샤는 둘만의 공간을 구하고 윗거추와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함께하며 가족들이 알 수 없게 비밀 동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샤는 윗거추의 온유함과 인내심에 만족하며 남편을 떠나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확인하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양이샤의 남편이 알게 됩니다. 양이샤는 오랫동안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은 양이샤의 불륜을 알면서도 딸을 위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혼을 거부당한 양이샤는 당황하며 무조건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싸움 끝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양이샤는 너무 화가 나 조만간 남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양이샤의 과격한 행동의 말을 들은 윗거추는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양이샤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윗거추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내 샤오구와 이혼하고 양이샤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따르면 윗거추는 어느 순간부터 양이샤와 결혼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이샤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날이 갈수록 양이샤의 문제점을 알게 되며 결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딸과 함께 그녀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딸에게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양이샤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양이샤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윗고추는 떠나기 전에 양이샤를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이쯤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양이샤는 떠나는 윗고추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양이샤는 윗고추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랑의 마지막 희망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윗고추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양이샤는 모든 것을 윗고추에게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윗고추가 서서히 그녀를 무시하고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다시 속았다며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윗고추의 아내 샤오구에게 불륜 관계를 말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윗고추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얻었습니다. 1996년 8월 윗고추는 양이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양우샤의 동료이며 딸의 담임 교사 옌츠를 찾아갔습니다. 윗고추는 옌츠에게 중재의 도움을 부탁하며 옌츠의 집에서 양이샤를 만났습니다. 윗고추는 결혼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며 보상으로 5천 위안을 제안했습니다. 양이샤는 돈으로 관계를 끝내려는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며 끝나지 않았다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양이샤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며 오로지 윗고추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만을 말하며 큰 소리와 난폭한 행동으로 경찰이 2번이나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윗고추의 마음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녀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방법이 통하지 않자 양이샤는 윗고추의 집을 찾아왔으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윗고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이샤는 창문을 벽돌로 깨뜨렸으며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이샤는 윗고추의 아내 샤오구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때 샤오구가 윗고추에게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이샤를 꾸짖으며 남자를 유혹하는 암여우라고 부르며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이웃이 찾아와 겨우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양이샤는 다시 찾아와 말다툼을 하다가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이때 윗고추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양이샤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윗고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옌츠를 찾아가 양이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양이샤와 다시 만났으나 대화는 진전이 없었으며 질타 속에 답답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윗고추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을 말했습니다. 담당자에게 교사로서 본분을 지키라는 비난을 들은 양이샤는 더욱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윗고추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양이샤는 자기 반의 학부모를 찾아가 화장실이 막혔다는 핑계로 황산 한 병을 얻었습니다. 1996년 9월 11일 윗고추의 딸 샤오리준은 겨우 8살입니다. 양이샤는 샤오리준을 인근 건설 현장으로 데려가 머리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을 뛰쳐나와 자전거를 타고 윗고추의 집으로 갔습니다. 불쌍한 샤오리준은 길가로 달려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은 샤오리준은 눈꺼풀과 각막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눈 외에도 얼굴, 몸통, 팔다리 등
여러 곳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양이샤는 위꼬추의 아내 샤오구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황산병을 손에 들고 샤오구의 몸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양우샤도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가족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수술 비용은 40만 위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꼬추의 회사는 대중들의 엄청난 압력을 받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위꼬추의 아내는 수술을 했지만 걸을 수 없으며 매일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한때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딸은 시력을 영원히 잃고 가족도 파괴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24일 양이샤 사건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상하이 TV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샤오구는 극도로 화가 나서 얼굴에 붙인 붕대를 풀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며 당신이 인간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양이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96년 12월 10일 선고를 받은 47일 만에 사형장으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8세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사랑의 의미를 희석한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순간의 잘못이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